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봉산 탈춤을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미 배웠지만 황해도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극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갈래의 민속극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봉산 탈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다 정리하기에는 좀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에도 사실은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했지만 영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학습지를 바탕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갈래. 제가 맨날 작년부터 장난을 쳤었는데요. 갈래 집 갈래 했는데 집에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맨날 얘기했었어요. 자, 가면극이고 민속극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속극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죠. 공연하는 그 장소 자체가 공연장이고 그리고 열린 공간이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뒤에서 또 나올 것 같으니까요. 한번 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그래서 민속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고 공연하는 그 공간 자체가 열린 공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격,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풍자와 해학이라고 할 때에는 얘네 둘의 공통점은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풍자라고 할 때에는 좀 더 날카롭게 뭔가 찌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가지고요. 그쵸? 뭔가 비판,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고발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갈 때 풍자적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배경, 신분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사회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조선 후기의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제재는 말뚝이의 양반 조롱이다, 희롱이다, 희화바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이런 얘기구나. 자, 조롱이라고 하는 거는 놀려먹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부터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재담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지금 반복이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은 봉산탈춤은 7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 쓰진 않겠지만 뭐 그냥 말로 설명하면 상좌춤, 그 다음에 팔먹중춤, 그 다음에 사당춤, 노장춤, 사자춤, 양반춤, 영감할미춤이라고 해가지고 총 7개의 과장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제6과장 양반춤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방식으로 여러 명의 주인공이 있고 각각이 독립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한 명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연속된 이야기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옴니버스식 구성이나 아니면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나 이런 거는 연기예술과나 그 다음에 우리 또 영상 제작과 친구들은 너무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볼게요. 언어 유희, 과장과 희화화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한다라고 했는데, 언어 유희는 쉽게 말하면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장,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뻥튀기죠. 얘는 이제. 그 다음에 희화화, 놀려먹는다라고 하는 거 역시 뭐 조롱, 희롱, 희화화, 좀 웃기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뚝이와 비정상적인 외모를 지니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양반 삼형제가 이 작품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양반 삼형제가 새님, 즉 세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방님, 서방, 그 다음에 도련님, 도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외형적인 결함이 있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는 이제 언청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구개파열이라고 되어 있죠. 입이 좀 찢어져 있고 이렇게 인중이, 정확하게 말하면 입이 찢어진 게 아니라요, 인중이 좀 이렇게 찢어져 있고 뭐 요런 경우에 그런 외형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이제 양반을 조롱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배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재담, 여기 보니까 비슷한 구조의 재담을 반복하면서 말뚝이가 양반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의 말뚝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뚝이는 신분이 어떻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마부다. 말을 부리는 이제 말 알죠, 여러분? 말 두구둑두구둑. 자, 말 타는 거. 그 말을 이렇게 부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과서 속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말뚝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반 아니죠, 당연히. 그쵸. 뭐 그러면은 이제 양반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평민, 천민, 뭐 요 정도의 신분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천민까지는 좀 아닐 것 같고요. 한 서민 계층을 대표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재담까지 지금 설명했고 글자놀이 갈게요. 양반들이 글자놀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무지와 허위 의식을 스스로 폭로한다라고 하면서 양반들이 막 글자 가지고서는 뭐 운자놀이도 하고요. 뒤에 보면은 시조 옳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양반들이 되게 무식해요. 그래서 말뚝이가 아이고 저 양반들 노는 거 봐라 하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그쵸. 아유, 저 쯧쯧, 아유, 저 멍청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취바리 잡아들이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취바리는 뭐 했냐면, 횡령한 애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라고 하는 이 얘기는 황금 만능주의를 정말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취바리를 잡아들이는데, 금전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통해 부패한 사회상을 보여준다. 결국에는 말뚝이가 잡아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취바리를. 근데 잡아올 때도 그냥 잡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양반의 그런 권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령이 있어야지만 취바리 잡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전령을 가지고 가서 취바리 잡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돈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뚝이가 중간에서 얘기하죠. 에휴, 쟤 그냥 우리가 돈 받고선 좀 풀어줍시다. 이러면서 양반들한테 이제 거래를 하니까요. 양반들이 그래 그렇게 하자. 하면서 이제 돈 받고선 얘 풀어줘요. 그쵸? 부패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양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어울려 춤추다가 퇴장한다 이런 구조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작품에 나타난 제담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냐면 제담이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제담의 시작으로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한다. 주의를 환기하고 시선을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반들의 위엄 되어 있어요. 자, 양반 나오신다. 요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과 그들의 하인인 말뚝이가 등장하여 그들의 상하관계를 정상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제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라고 하면서 개잘량이라는 양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결국 뭐냐면 말뚝이가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대단한 집안의 양반이 아니라 뭐 개가죽의 개와 그러니까 개다리 소반? 잠시만요. 그 개다리 소반은 뒤에 나와요. 자, 개잘량의 양과라고 할 때 이거 뭐냐면 개가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 건 찻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양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말뚝이가 조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무능과 허위를 조롱하고 비판하여 양반들의 위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양반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양반들이 호통을 치죠. 야, 이놈 뭐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양반들이 말뚝이의 말을 들은 뒤에 말뚝이한테 호통을 치면서 그가 한 조롱을 부정하죠. 야, 니네 너 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랬더니 말뚝이가 변명을 해요.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로 다 지내고 퇴로제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온다 그리하였소 라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말뚝이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조롱을 부정하면서 양반들의 위엄을 긍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반들이 바보예요. 그 말귀도 못 알아먹고 이생원이라네 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어요. 즉 양반들은 말뚝이의 변명으로 자신들의 위엄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지만 관객들은 양반들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 춤을 추고 그러면서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고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양반들이 안심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춤추면서 제담이 마무리되고 각 제담의 내용을 구분하고 흥취와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말뚝이와 양반들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담을 통해서 이러한 지금 제담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제담이 지금 5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제담은 방금 해줬지만 양반이라는 그 단어의 뜻풀이에 대한 제담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가죽의 양과 그 다음에 개다리 소반의 반을 가진 양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반을 이렇게 지금 좀 조롱하고 있는데 원래 양반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두 양자에다가 나눌 반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양쪽에 물이다, 양쪽에 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양반은 문관과 무관이 있어요. 글 읽는 사람이 문관, 그 다음에 이렇게 싸우는 사람 있죠. 칼 들고 싸우고 이런 사람을 무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관과 무관을 합친 말을 양반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걸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담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담배와 헌화에 대한 제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였냐면 담배 피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 한번 볼게요. 저도 지금 교과서를 펴놓으면서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담배를 쭉쭉쭉쭉쭉 늘어놓으면서 자, 이거 뭐냐면 시끄럽게 짓거리며 떠드는 것을 금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양반 앞에서는 담배 피는 거랑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하지 말아라. 요런 얘기가 나와 있었던 게 이제 제담 2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담 3은요. 이게 뭐였냐면 양반들을 맞이하는 장단에 대한 제담이었어요. 그래서 여긴 뭐였냐면 이 얘기였죠. 양반에 어울리는 음악을 다 버리고 양반과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틀어다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음 육률이라고 하는 거 양반과 어울리는 음악인데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오라고 하면서 양반과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좀 가져와서 틀어다오. 결국 그거는 뭐야? 양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깎아내리고 싶은 거죠. 그런 내용이 세 번째 제담이었고요. 자, 네 번째 제담은 뭐였냐면 말뚝이의 양반 찾기에 대한 제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무슨 내용이었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었죠. 너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 가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얼마나 양반을 하찮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노생원님을 끌어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반을 끌어다가 내가 탄다. 노새를 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반을 내가 가지고 논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제담 4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부분이 있었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자, 이런 거 문장 구조가 비슷하면 대꾸법. 그 다음에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요런 거 뭐냐면 점점 이게 늘어놓잖아요.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늘어났으니까 열거고 그 다음에 방방곡곡 면면촌촌 바위 틈틈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방방곡곡 면면촌촌 틈틈이 잼잼이 결결이 이렇게 같은 글자를 반복시키는 것을 처벌하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방법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제담은 뭐였냐면요. 양반들의 세처를 정하는 것에 대한 제담이었습니다. 세처가 뭐냐면 손님이 길을 가다가 묵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묵어갈 집이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호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잠시 쉬어가는 집이다라고 하면 이런데 그래서 잘 잡아뒀니? 우리 잘 묵어갈 때 그런데 알아봐뒀니?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숙박 없어요. 쉽게 말하면 좀 쉬어갈 수 있는 곳. 그런데 잘 잡아뒀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요. 잘 잡아뒀죠.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뚝이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참 어이없게도 어디를 잡아놨다라고 얘기했지? 제가 교과서 지금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마구간 같은데 잡아놨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잠깐만요. 저도 교과서를 지금 열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마구간 모양으로 표현을 하면서 양반들을 갖추게 지금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 여기 있었어요. 찾았어요. 참나무 울창을 두문두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철을 잡아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담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돼지 똥물에다가 축축 축여놨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담배를 꿀물에다가 축여놨어요 라고 하면서 또 변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5번째 제담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지만 말뚝이는 언어 유의, 즉 말장난을 통해서 양반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양반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더 큰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양반의 세처를 정하는 것에 담긴 제담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양반들의 세처를 마구간 모양으로 표현함으로써 양반들을 가축으로 비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려한 양반들의 세처를 묘사함으로써 양반들의 사치스러움을 폭로하고 부도덕함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거, 뭐 자문죽 같은 거 되게 비싼 거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막 보석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뭐가 있냐, 뭐 호박 추춧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뭐 있어? 뭐 연못 금파돌이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화문석 이런 거 옛날에는 되게 비쌌던 거죠. 그래서 사치스러움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삼털 같은 칼 담배를 축여놨습니다라고 하는 거, 양반들을 조롱하고 양반들의 권위에 대한 말뚝이의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반 싫어한다라고 한 얘기겠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양반들의 글자놀이에 담긴 의미, 첫째 시조읽기, 둘째 은자놀이, 셋째 팥자놀이, 즉 수수께끼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는데, 양반들이 부르는 시조가 말뚝이가 부르는 민요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다, 무지하다, 양반이라고 하는 지위만 있을 뿐이지 정말 무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운자. 생원과 서방의 운자놀이는 지명을 나열하거나 의미 없는 용어를 나열하여 운자만 맞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러한 운자 같은 거, 운자 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운자를 가지고서는 시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 뭐 설명했었냐면,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의 시, 한 시를 가지고서도 또 설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팥자놀이, 이거 뭐냐면 한자의 자획을 나누거나 합쳐서 마치는 놀이이지만 생원과 서방의 팥자놀이는 단순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 양반들의 무식함과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를 폭로하여 양반 계층을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취바리를 잡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취바리가 부정을 저지르죠. 횡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양반이 취바리를 잡아들여요. 뭘 통해서? 양반의 전령을 통해, 양반이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뚝이가 잡아들이죠. 죄송해요. 자, 그래서 말뚝이가 취바리를 잡아들이는데 양반의 전령을 가지고 가서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말뚝이는 양반들과 짜고 취바리를 통해서 돈을 얻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데, 가볼게요. 죄를 저지른 취바리를 양반의 명령으로 양반의 전령을 가지고 말뚝이가 잡아들이지만 말뚝이는 양반들과 타협하여 취바리에게 뇌물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로 합니다. 당시 부정부패한 사회상을 알 수 있고요. 양반의 비리와 서민에 대한 양반의 횡포를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반들이 서민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다라고 하는 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등장인물의 특징 볼게요. 말뚝이. 자,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것을 보아 마부임을 알 수 있다. 말을 끈다. 요런 걸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당시 서민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양반에게 순종하는 듯하지만 양반의 무능과 허위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반들은 창옷, 관, 쾌자, 복권의 차림새에 부채와 장죽을 든 것으로 보아 양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속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 맹깡통이에요. 갑니다. 마지, 셋님, 둘째, 서방님, 막내, 도련님으로 외형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능하고 어리석은 양반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위선과 허세를 부리는 모습과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죠. 다음. 작품에 나타난 민속극의 특징,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악공 누구예요? 그렇죠. 악기를 연주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무대와 객석에 구분이 없고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극과 현재의 연극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보게 되면 민속극은 대사, 노래, 춤. 자,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뮤지컬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현재의 연극은 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민속극은 공연 무대 장치를 배치하지 않고 공연하는 그 장소 그 자체가 무대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현재의 연극은 공연을 위해 무대 장치를 사전에 제작하여 배치를 한 공간에서 연극을 보여주죠. 자, 민속극은 관객이나 악공 등이 그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요. 현재의 연극은 대체로 관객은 그게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연극 쉬어 매드니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어. 와, 이거 얘기하면 또 우리 연계술과 친구들은 맞아, 나 그 연극 알아,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극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날 관객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 살짝 스포를 하기는 했는데요. 연극 가지고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자, 민속극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요. 현재의 연극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대체로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연극도 있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민속극은 대체로 독립된 여러 개의 장면이 하나로 엮인 옴니버스 형식의 구성을 띠고 있고, 현재의 연극은 대체로 한 편의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이다 라고 해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단가요? 저 다 했나 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봉산탈춤에 대한 내용도 지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빠진 내용이 있는지 잠시만 지금 쉬었다가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한국 문학의 특징인 풍자와 해악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에 어떻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반복되는 재담의 구조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지금 재담이 이루어지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전체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말뚝이가 어떻게 지금 양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는지,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언어 유희의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시면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후딱후딱 엄청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다 잡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시고 3학년 1학기를 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